네, 안녕하십니까. 깡세크로 강정현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2,410포인트 전후 이 가격대가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고가로 인식했던 그런 가격이었었는데 이 가격대를 이제 갭으로 돌파를 하면서 이제 2,4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시장에서 우선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개선이 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시장에서 시총 상위 IT와 자동차 이쪽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인 경기 관련주 반등이 나오는 모습까지도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다만 좀 한 가지 부족했던 것이 거래 대금의 증가가 작았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일부 투자자분들은 이제 지수 자체가 다시금 2,400대를 넘어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다시금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오늘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죠. 자, 어제 시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국내 증시를 보게 되면은 1.3% 상승해서 2,42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앞전에 고가 라인대가 2,460 전후니까 실제로는 약 1.5% 정도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대금이 11조 8천억, 거래대금이 지난주 금요일 날도 12조대 정도였었고 월요일 날 마찬가지로 12조가 안 되는 그런 규모였기 때문에 거래대금 자체는 오히려 감소가 나타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2,450포인트 전후 이 가격대를 넘어갈 때 거래대금의 증가가 확연하게 실려주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거래대금이 강하게 실리지 못한다면 돌파 시도 정도만 우선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 모두 다 동반 매수를 굉장히 오랜만에 나타낸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우선은 기관 같은 경우가 프로그램에서 이제 1,900원 정도 유입이 되면서 이제 기관에서도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데 실제로 어저께도 체크했듯이 프로그램 자체가 추가로 나갈 수가 없는 구조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향후 프로그램에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은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했다가 매수했다가 좀 반복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마감 무렵에 약 1,500계약 정도를 매도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월달 만기 이후로는 누적 순매수는 1,700계약 정도가 되고는 있지만 실제로 롤오버 했던 물량이 약 3만 계약 정도는 있다라고 추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한다면 여전히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누적 매수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동조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0.64% 상승하면서 코스닥은 연중 고가를 계속해서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되는데 거래대금이 13조 3천억 오히려 거래소보다 좀 더 많은 거래대금이 나타났다 되죠.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도를 하긴 했지만 실제로 카카오 게임즈에 대한 매도분을 제외한다면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 역시 매도 규모는 거의 없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외 증시 바로 보도록 하죠. 이제 하위에 대한 미국에서의 본격적인 제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위 같은 경우는 신제품 출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연이 된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중국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런 쪽에 대해서 제재를 계속 받다 보니까 이쪽을 원래 육성하려던 부분이 있었고 이 부분을 더 확대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전면적인 반도체 제재 여기에 따라서 반도체와 반도체 관련된 부품 이런 것들을 중국 내부에서 국산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다 보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해서 강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물론 이제 중국 증시 자체가 지난주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하락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발 저가 매수에도 유입이 되었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미증시인데 미증시는 이제 1.18%에서 1.8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에 국내 장중에 미선물이 S&P 약 1.3% 그리고 나스닥이 1.6% 정도 선방했었기 때문에 그 선방했던 만큼 미증시는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내 증시가 아주 가파른 상승보다는 소폭의 강세 정도로 출발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는데 미증시가 상승했던 배경 우선 보게 되면은 AM 그러니까 암홀딩스 이쪽을 이제 대형 M&A를 하면서 이 회사를 이제 엔비디아가 인수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과 제약주에서도 역시 M&A가 있었기 때문에 대형 M&A라는 이런 개별적인 호재성 이 재료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가 다시금 임상 3상 시험을 실시를 한다라는 부분도 백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기술주들의 반등이 나타났다 이렇게도 되고요. 그 외적으로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확률이 50% 정도로 하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경기 침체할 확률이 50%면 여전히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앞전에는 80% 90% 그렇게 높았던 부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 된다.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치 이런 것들이 여행이라든지 호텔 항공 같은 이런 쪽에서의 강세, 그다음에 금융,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헬스케어, 그리고 그 외적인 기술주까지 해서 전반적인 반등이 나타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는 이제 25.8까지 떨어졌다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로는 이제 25선 이하를 떨어지는 과정이 이번 주 뭐 말이 되거나 아니면 이번 주 끝나고 나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미증시에서의 변동성이 좀 완화된다는 부분은 국내 증시가 추가적인 강세가 나타나기 상당히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가는 소폭의 약세, 뭐 37불선에서 마감이 되었고요. MSCI 코리아 인덱스는 2% 정도 상승해서 65.84로 마감이 되었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는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전일 국내 증시에서 강세가 나타난 만큼 상승이 더 나타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소폭의 약세로 끝났고 원달러 한 줄은 다시금 1180원 초반대까지 떨어졌다는데 이 1180원이나 가격대를 이탈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 1180원을 깨지게 된다면 외국인들의 매수가 더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60분 봉인데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뭐 이제 61선에서 살짝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60분 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나스닥 선물지수 같은 경우는 고가 대비해서 한 12% 정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전에 저점을 만들었던 자리대를 이제 지켜냈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가 장중에 강세를 띄었다가 되고 미증시에서 추가적인 상승했다가 중간에서 조정을 받았다 되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미 나스닥 선물지수를 보게 되면 11,600포인트 이 라인대를 넘어가야지 시장에서 하락 추세를 우선 단기적인 하락 추세를 넘어간다. 이렇게가 볼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박스권에서의 흐름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서는 우선은 지지를 받는 그림을 만들고 상단 이 자리대가 우선은 돌파를 할 것이냐 저항을 받을 것이냐 이 구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본다면 박스권의 딱 중간 마디 11,230포인트 정도인데 이 라인대에서 지켜주는 과정이 한 차례 필요하다가 됩니다. 그래서 미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기간 조정이 더 필요한 그런 케이스가 되고 만에 하나 박스권 하단에 이탈한다 했을 때는 마디 하나가 더 떨어질 수 있다 정도가 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뭐 그렇게 또 떨어질 만큼의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 이 구간에서 기간 조정을 마무리하고 나중에 시장에서 하락 추세를 돌파하는 과정이 이번 주까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 보도록 하죠. MSCI 코리아 인덱스가 실질적으로 국내 대형 지수와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대부분 대형 지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대형 지수도 어저께 차트상에서 이제 상승 직각 패턴을 만들었다 그리고 돌파형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도 동일한 과정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상승 쪽에서 이제 돌파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올 경우가 최소한의 바디가 앞전에 고가였었던 67.2자리 이 라인대를 돌파 시도를 최소 한다 정도가 될 것이고 어저께 주봉에서 봤듯이 좀 큰 그림에서는 약 70포인트 전후까지가 되기 때문에 그 라인대가 실제로 한 9%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약 7% 이상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SCI 코리아 인덱스에서 중요 라인대를 돌파를 하고 상단 정고점을 돌파 시도한다는 관점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을 보면은 우선은 이제 종합주가지수 1.3% 정도 대형 지수가 시장을 좀 끌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우선은 이제 가장 강하게 움직였다. 자동차가 역시 가장 강하게 움직인 그런 케이스였는데 자동차 같은 경우 경기 관련된 모멘텀도 있지만 시장에서 지금 가치주 평가 그리고 실적 개선 그리고 내년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향후 전망 이런 것들 할 때 현재 자동차가 그만큼 모멘텀이 상당히 많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를 시총 상위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빅7이라고 얘기하는 언택트 중심이 시총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거를 딱 제외해 버리면은 바로 IT와
자동차밖에 남지 않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어저께도 전차 이 두 개의 업종이 시장을 지수를 끌고 올라간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외적으로도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 철강, 그다음에 항공, 해운 그리고 유틸리티나 통신 이런 쪽도 시장 대비해서는 좀 더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내 줬습니다. 반면에 시장에서 이제 서비스, 그다음에 제약, 음식료 대표적인 언택트 관련 쪽인데 이쪽 같은 경우는 약세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동차 업종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자동차 업종 지수 사실 이제 자동차가 이제 저야 뭐 좋다고 굉장히 자주 얘기를 했지만 시장에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이제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거 왜 투자해 이런 식으로 사실 생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학습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우마라는 게 있는데 여태까지 안 됐던 녀석이었고 시장에서 여태까지 별로 좋지도 않았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가봐야 얼마나 가겠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가 상당히 커진 그런 케이스가 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올해 저점 대비해서 대형주 내에서는 가장 높은 상승을 나타낸 것이 현대차입니다. 근데 자동차 쪽을 보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제 주간 차트인데 앞전에 이제 2019년, 2020년 초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박스권을 여기서 만들었었죠. 이 박스권을 만들다가 박스권 패턴에서 중간 마디 저항받고 시장이 무너지면서 마디를 거의 2개 이상 빼버린 그런 케이스인데 기본적인 마디는 원래 요 하나 마디입니다. 그러면은 빼고 나서 회복하고 상단자의 저항받고 G테스트 밟고 그다음에 돌파가 나오고 상단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중간 마디를 중심으로 숭고르게 기간 조정 마무리했다가 되죠. 그러면 다시금 상단 자리까지 올라왔다 됩니다. 그러면 상단 자리가 이번에 돌파형 자리가 되는데 상단 자리에 넘어가게 될 경우 박스권의 기본 마디폭, 이 마디폭이 약 15% 정도 마디이기 때문에 업종 지수가 15%라는 얘기는 사실 종목별로는 물론 대형주 해봐야 자동차에서 뭐 현대차,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만도 뭐 이 정도밖에 없는데 이쪽에서가 추가적인 마디가 15%. 근데 이 마디를 전체 마디, 이 마디를 뽑을 경우는 30%가 넘는 추가 상승이 열려 있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인 쪽으로 많이 보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현대차가 이제 장 마감하고 오후 4시에 뭐 IR을 통해 가지고 향후 성장 동력, 여기에 대한 경쟁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한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수소 관련된 정부 정책 이런 쪽에 대한 모멘텀이 더 추가로 부각될 수 있다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면 우선은 이제 어제 외인들 같은 경우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래서 반도체 이쪽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진 매수가 나타났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도 이제 KB금융이라든지 카카오, 하나솔루션, SK텔레콤, 넷마블, 현대차, 기아차 이런 식으로 다 매수가 들어왔다 되죠. 그래서 자동차 쪽에서가 현대차, 기아차, 만도, 현대글로비스 이렇게 들어오고 반도체가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외적으로는 이제 은행도 들어오고 카카오도 들어오고 2차 전지도 일부 들어오고 종목별로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자, 그다음 매도를 보게 되면 매도에서는 카카오 게임즈 공모를 하자마자 워낙에 급등했었고 앞전에 SK바이오팜도 그랬습니다. 이제 거래가 터지기 시작했을 때가 고가를 만들고 하락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비슷한 양세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외적은 신한지주 계속해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삼성 SDI라든지 세트리온 그다음에 뭐 네이버라든지 CJ제일제당 주로 이제 언택트 쪽에서가 매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언택트 쪽이 사실 한 달 넘게 꾸준히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이제는 그렇게 크진 않다는 점에서 기술적 반등이 언제든지 가능한 그 정도의 구간을 만들어놨다 정도 체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기관에서의 매수도 비슷한데 우선 삼성전자, 현대차, 하이닉스,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 자동차와 IT, 반도체 중심으로 들어왔다는 부분 거의 동일했고요. 롯데케미칼, 이제 순수화학에서 이제 소재 쪽 경기 관련된 소재니까 이쪽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이 서서히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도 좀 들어왔고 한국 타이엔테크놀로지, 자동차 타이어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네페스 비메모리 관련된 쪽이었고 그다음에 신세계라든지 SK이노베이션 이런 쪽도 일부 들어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매도 쪽을 보게 되면 역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하나솔루션, 네이버 주로 인터넷, 게임 이런 쪽에서 주로 매도가 나왔다 되고요. 그 외적으로 세트리온이라든지 CJ제일제당이라든지 넷마블, 세트리온 헬스케어,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약바이오, 인터넷 그래서 역시 언택트 중심으로 매도가 나왔다 변함이 없습니다. 자, 종합주가지수 주간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어저께는 이제 주간 차트를 안 보여드리고 이제 일간 차트를 봤었는데 일간 차트 상에서가 어제는 이제
상단 패턴 돌파형 그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 이번 주 이제 시장에서 제가 지수 밴드 상단을 2480포인트 정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는 시장에서 대형 지수가 추가적으로 박스권의 앞전에 고가 라인 때 그 라인 때 8월 달에 고가 라인을 넘어가는 시도가 나타날 경우 종합주가 지수가 좀 더 윗자리를 뽑을 수 있다 이런 관점인데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앞전에 박스권이 2라인이었고요. 그리고 박스권의 상단 자리가 2270포인트 전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조정을 4주 동안 상승, 4주 동안 조정 그러면서 박스권의 중간마디였었던 2405포인트 전후 이 라인대를 올라탔다까지 했죠. 그럼 이 라인대 이제 넘어갔다 됩니다. 그러면은 시장에서 이 라인대가 앞전에 시장에서 2018년도 아주 한 2년 전 더 된 이야기인데 이때 고가에서의 박스권의 중간마디였습니다. 그래서 2405포인트 하는 자리대가 중간마디에서 앞전 한번 저항 그리고 이번에는 돌파 지지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그때는 추가적인 마디가 열리기 때문에 이 경우가 이제 2560에서 뭐 2250에서 60 정도 이렇게 열린다. 박스권 상단까지 열린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장은 이제는 별로 걱정은 안 되는데 수익률을 어디서 얼만큼 더 많이 뽑을 수 있느냐 이 차이가 된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한 차례 정도 조정이 들어온다면 2405포인트 전후 여기서는 지지 테스트 한번 볼 수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장에서 비싸다 주식이 이제 비싸 보이기 시작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예전에 우리나라 증시의 역사적 고가는 2600포인트 전후인데 2450짜리 한번 갔다가 한번 200포인트 가까이 빠졌었고요. 그러고 나서 다시 2400대 왔으니까 비싼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국내 이제 내년까지 포함입니다. 원래 이제 12개월 포워드 PER 이 부분 뭐냐면 내년 시장에서의 기업들의 실적 전망까지도 어느 정도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제로 MSCI 한국 지수로 보게 되면 퍼로 따질 때 12.8%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현재 28% 정도 되는데 국내는 이제 12.8%니까 여전히 다른 선진국이라든지 신흥국 대비해서 절대 비싸지 않다 되죠. 근데 이 국내의 MSCI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데가 어디냐면 커뮤니케이션 섹터,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리고 필수 소비재, 그리고 에너지, 소재 이런 쪽인데 결국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언택트입니다. 인터넷 게임, 제약 바이오, 그리고 뭐 음식료 이 정도가 이제 상당히 비싸되는데 이게 언택트 쪽에 코로나로 인해서 워낙에 부각이 많이 됐고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흐름이 좀 과하게 올라갔다 되죠. 그래서 미증 씨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밸류를 신경 쓰기 시작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비싸게 많이 올라갔었던 기술주에 대해서 경계감을 가진 반면에 경기 자체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부분이 경기 관련주를 강세시켰다. 이게 국내 증시에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밸류상으로 국내 증시에서 언택트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저 정도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MSCI 평균보다 낮은 데가 어디냐면은 실제로 IT가 좀 더 낮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가장 많이 뽑아주는 반도체가 이쪽에 낮은 거고 경기 소비재가 10.9 정도니까 더 낮은데 이쪽에 현재 자동차가 대부분 차지를 한다가 되고요. 근데 산업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머지 금융이라든 유틸리티 이런 쪽은 나중에 배당 투자할 때는 보실 필요 있지만 지금 현재는 그쪽은 그렇게 메리트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못한 쪽이 비싸지 않다가 되고 좋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가 강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평균 수출액 및 증가율을 보게 되면 실제로 IT 쪽에서 반도체가 워낙에 2017년도, 18년도에 실적이 좋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좀 꺾이면서 하루 평균 이제 수출액이 감소가 되는 그림을 보이다가 작년 하반기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시금 기대치 높아졌던 부분이 일평균 수출액이 늘어나면서 결국 수출 관련주에 대한 기대치가 IT로 많이 쏠렸던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게 코로나에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바닥을 만들면서 올라오는 과정을 보여준다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수출 주도 국가다 보니까 일평균 수출액이 서서히 증가세를 보이고 개선이 되어 간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마이너스란 부분이 걸고 없어진다 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만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에 관련된 제조 이쪽에 대한 모멘텀을 더 가져간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코스닥도 한번 보죠. 코스닥은 간단하죠. 박스권인데 830 이 자리 깨지면 안 되고 상단 자리는 912포인트, 915포인트 정도인데 밑자리는 별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나중에 떨어질 때 830이나 자리 때까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고 코스닥 지수에 대해서는 아주 큰 기대치는 좀 낮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죠.
중국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 미증시가 경기 관련주는 강세가 지속된 가운데 기술주가 반등이 나왔다 정도. 그 다음에 뭐 미증시 똑같죠? 경기 회복과 더불어서 밸류를 신경 쓴다. 동일한 얘기고 연준회의가 이번 주 있습니다. 대선 전 마지막이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한다. 똑같은 이야기가 될 것이고 선물촌 동시 만기 이후에 변동성이 확연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도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도 거의 변동이 없죠. 대형주 중심 가격 기간 조정은 끝났다.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졌다. 근데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 포지션이 있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라든 이런 것들이 상승세가 지속이 되는 반면 서비스 구매자 지수가 약화된다. 그래서 경기 개선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것은 국내 제조 관련된 모멘텀이 커진다. 그래서 9월에서 10월 사이는 경기 관련 중심 시적 개선 가치주 비중 확대 동일한 얘기가 될 것이고요. 중대형이 좀 더 좋을 수밖에 없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점은 이번 주 2365 정도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한 85 정도로 올려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상단은 이번 주 2480포인트 동일하게 보시고 코스닥도 높은 밴드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죠. 반도체, IT, 자동차, 완성차 부품, 디스플레이, 지배구조 관련 쪽도 같이 보셔야 되고 조선건설 같은 산업재, 미국에서의 경기 침체 확률이 줄어들었다. 경기가 좋아진다. 그게 산업재 강세의 배경입니다. 그다음에 경기 관련주 전반적인 순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시장도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수익만 잘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